빛이 퍼지는 듯한 금장식이 화려하게 붙어있는 침대. 대리석 바닥으로 돼 있는 한옥 내부에는 각종 수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청기화라고 불렸던 금산 JMS 수련원 내부입니다. 이 침실과 거실에서 정명석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부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으로 자신을 보낸 사람이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넌 옆에서 자고 그렇게 선생님을 지키라 이렇게 시켰어요, 저를. 정조은은 미모의 여신도들만 모아놓은 별도 조직인 신앙스타를 관리하며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국내외 수백 개 JMS 교회에서 키, 몸무게, 몸치수를 적은 여신도 프로필을 전달받은 뒤 조직 내 주요 간부들이 선발과 관리를 담당했고 수행비서들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 체계까지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쇠뇌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정조은과 민원국장 정모 씨를 준유사 강간과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교단 핵심 간부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조은과 나머지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해산하지만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정명석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JMS 2인자 정조은 씨. 2018년 2월 18일 이때부터 그리고 3년 6개월을 선생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처음 범행을 인지한 뒤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수차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호주 교인 에이미 씨. 그를 처음 정명석의 방으로 데려간 건 정조은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I was very, very confused, but I accepted it in the end as something normal because of that grooming process beforehand. 1년 넘게 극도의 혼란을 겪던 그는 2019년 10월 정조은을 만났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지도 못하고 되려 자신을 자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 씨가 건넨 말은 정명석에게 더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빨리 회복을 하고 이러는 것이 그게 은혜를 갚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생님께 죄송하다면 그러면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네 잘못을 정말 뉘우쳐야 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생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딱 붙잡아줄 수 있는 여긴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특히 정명석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생님 가는 곳 좀 데리고 달라고 그래. 최대한 갈 만한 좀 붙어 있어. 어차피 혼자 있어봤자 이상한 생각만 할 거고. 2018년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른 걸 알고 막으려 노력했다면서 오히려 그 옆에 여신도들을 계속 붙여둔 겁니다. She never personally saw any of my assaults, but she would have seen so many things. I think she's very, very aware of what happens behind closed doors. 에이미 씨는 정조은을 비롯한 조력자들도 공범이라고 분노했습니다. Even now they lie and they say that I'm delusional. They were there and they didn't see anything. That never happened. 이와 관련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 씨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도 찾아가고 교회 측 관계자 등 여러 경로로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는 그녀의 가족들. 사실 거기 나온 건 10분의 1 정도만 나왔죠. 그래도 엄마가 못 보겠다고 좀 울었고 아빠도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딸이 이렇게
많이 힘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좀 뉴스가 크게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해주고. 메인 뉴스를 장식할 만큼 홍콩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렇게 용기 내서 하는 건 진짜 잘했다, 많은 사람을 구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건 이제 일단 직장 찾기가 좀 어려워졌고, 고용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뉴스나 넷플릭스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은 고용 못하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녀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얼굴을 공개한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 공개하는 거는 만약 공개 안 하면 또 그쪽에서는 또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람을 쓴다고 시킨다고 뭐 그럴까 봐,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진실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죽기 전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 그렇다면 메이플은 왜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JMS를 떠나지 못했을까? 저는 일단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전명석이 메시아였고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틀리면 제가 틀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했죠. 대체 범죄자인 그를 메시아로 믿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막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뭐 진짜 눈물겹게 막 감동되게 막 그렇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메이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명석에게 처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날 무슨 축구 대회였나 끝나고 이제 저를 청교화로 불러서 메이플 너 여기 선생님 옆에 지키라. 나는 서울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 넌 옆에서 자고 그렇게 선생님을 지키라. 이렇게 시켰어요, 저를.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을 지키라고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밖에 경호원도 있는데 뭐 혹시 건강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메이플은 정조은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놓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조은한테 면담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이제 기회를 준 거다. 선생님 너 예뻐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테러에 대한 공포보다 더 힘들었던 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해야 했던 메이플. 메이플아 참 대단하다. 한국말로 다 그걸 했다니. 잘해줬던 언니들 이제 저를 배신하고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런 거짓 증거를 하는 게 제가 많이 배신감을 느꼈죠. 정명석을 메시아로 가르친 적 없다. 메이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 그리고
그리고 메이플이 스스로 정명석 방에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했죠. How it happened to Maple. Honest to you, it's eating my life. It hurts. But at the same time, I admire a lot about my girl. She has taken all the sufferings, but in return, she's strong enough to stand up.